안녕하세요. 어린이 따봉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게임 기판 PCB 관리 세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리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판을 한 40장, 50장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쌓인 지극히 주관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취향이라든지 관리 여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 가지고 그 방식이 다르게 될 테니까는 그냥 이제 기준점이라기보다는 뭐 어린이 따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더라 그냥 저거 보고 적당히 참고면 되겠다 그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큐샤의 이제 스트라이커 1945 2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업장에서 바로 떼운 상태에 먼지가 자욱한 상태예요. 더러워요. 기판 뭐 PCB 다리도 뭐 뭔지 모르겠고 일단 국내에서 이제 이 슈팅 게임이 정말 많이 유통됐죠. 그러니까 이 기판들은 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시세대로 뭐 구한다면 한 10만 원 언저리는 주셔야 될 거예요. 맨 먼저 보게 되면은 이 기판에는 직접 회로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보통 이런 건 플래시 메모리 게임을 저장하는 것들이고 이제 커스텀 칩이라고 사이큐에서 나온 건데 이거 구할 방법 없기 때문에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대략 난감한 거예요. 똑같은 기판이나 이제 다른 게임에 있는 붙은 기판들에서 이제 커스텀 칩을 떼우지 않으면은 어째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커스텀 칩을 얘들이 생산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사이큐 기판들이 뭐 꼭 그 사이큐만이 아니더라도 커스텀 칩이 달린 애들은 정말 겁이 나요. 한 번씩. 예를 들면 오히려 복제 기판이 좀 마음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슬롯까지 다 달려. 이 기판에는 앰프 리피터하고 직접 회로 IC가 이제 이걸 이게 얘가 아마 얘도 롬일 것 같은데 이게 빠질 수 있게끔 이제 그 뭐라 하지 젠다라고 해야 되나 슬릿이라 해야 되나 거치대가 있어요. 이거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기판에는 없지만은 카네코의 슈퍼노바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CR2032, 2002였나? 3이 맞구나. 2032 배터리가 탈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하는 용도가 뭐냐면 카운터링 스코어를 저장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램 메모리가 있는 소재가 어딘가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12V를 이제 계속 넣어주면서 이제 스코어링이 이제 하이 스코어링이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노바에는 감사하게도 앰프 리피트에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대다수의 기판에는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컴퓨터하고 기판이 하나로 합쳐진 기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 태그 토너먼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1을 기반으로 한 모듈들이죠. 그리고 남코라든지 타이토라든지 또 세가는 STV로 따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플스1 호환보드를 써가지고 이제 다른 각 메이커마다 자기네들 만든 포맷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얹혀서 쓰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때문에 보여드리냐면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인덕터라고. 보통 게임기판에는 인덕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SND 타입으로 해서 인덕터라고 해요. 이게 자기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SND 타입이니까 밀봉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단순히 그냥 인덕터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 과학 시간에 막대 자석에다 코일 고르면 전자석이 되죠? 예, 그거예요. 보빈에다가 막대 자석 보빈에다가 이제 우리 에나멜스에 감으면 이제 감는 수만큼
전류 값이 암페어가 올라가지고 이거를 자기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보통 교류 쪽으로 그 제어할 때 쓰는 건데 보통 정류 다이오드랑 세트랑 쓰게 돼요. 걔네들이 표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쪽으로 세제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안타까운 게 여기도 있네요. 요런 게 인덕터인데 이것도 SMD 타입 같은데 이거는 그나마 좀 일반적인 인덕터에 가까운 모양. 이쪽에 이제 물이 스며들기 쉬우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마 정품보드에는 없을 거고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는 이제 반복사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CPS1의 반복사, 얘는 캐딜락이라는 캐딜락인데 하판 같은 경우는 정품이에요. 근데 이제 상판이 이제 국내 업자들의 이제 사정에 의해서 복사를 쓰게 되죠. 맨 위에 이거 롬칩도 이거는 정품인데 알고 보면은 이게 적혀 있는 거랑 내용은 달라요. 결국에는 이걸 뭘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은 보통 롬 IC들이 보면은 이렇게 창이 달린 것들이 있어요. 이 창이 달린 것들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판을 물에 빨게 되면은 나중에 말리게 되잖아요. 이 상태로 말리면 큰일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 저장된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돼요. 당장에 10분, 20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의하시는 건 좋아요. 보통 우리 외부 전용 이제 자외선 이레이저가 따로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2, 30분 완전히 소거되거든요. 근데 우리 햇볕에 말리면 보통 반나절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창을 열어둔 상태로 반나절에 말리게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주시면 좋아요. 그런 예를 드리려고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스트라이크 1945 이거는 정비된 거예요. 똑같은 기판인데 정비 안 하고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앰프 리피터는 방열판에 달아줘요. 뭐 써멀 그리스 발라준 다음에 그 방열판 알루미늄 방열판을 이제 적당한 데 구멍을 뚫어줘 가지고 임의로 이제 볼팅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해주면 이제 내열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앰프 리피터가 잘 버티고 여기 콘덴서에 들어가는 부하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떠 있으면은 소자가 이제 PCB 기판에서 좀 떠 있으면 다리의 단락 여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다리가 한쪽이 끊어진지 안 끊어진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흔들어 줘 보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휙 자빠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봐주시고 보면은 여기 소자가 이게 몇 볼트에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25볼트에 220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볼테이지랑 마이크로 페럿의 숫자를 맞춰 가지고 교환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별다른 문제 없이 소리 같은 거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몇몇 분들은 PB 용액을 쓰시는데 뭐 PB 용액도 괜찮아요. 뭐 농도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성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 막 중성 세제에 물을 타서 써요. 근데 염기성이 낮긴 하지만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요 PCB 기판에다가 중성세제를 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붓을 비벼가지고 거품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PCB하고 요 집적회로 사이 틈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건 장비가 있으신 분은 어차피 컴프레셔 에어건을 불면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들어가서 물에 헹궈버려요. 그렇게 저는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장비가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성세제 쓰실 분이라면은 컵 같은 용기에다가 중성세제랑 물을 넣고 거기서 거품을 만든 다음에 거품을 떠서 문질러서 세척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걸 잘못 써가지고
기판 한 4, 50개 정비해 봤는데 한 개 정도 날려먹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중성세제 쓰실 분이라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다른 용기에 담아서 거품 만드는 걸 거품을 찍어 옮겨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것들인데 뺄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 뭐 주기를 해가지고 빼서 안에 이제 먼지 찌꺼기 같은 거 다 제거해 주면 돼요. 아까 CPS1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안만 해도 안 잡히는 것들이 이걸 다 뜯어서 이 안에 있는 먼지들 다 제거해 주니까 살아난 경우도 있었어요. 웬만한 고장난 기판들은 물로 빨면은 한 열에 8 정도 살아나요.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전자제품이 열하고 먼지에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세척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참고하시고 어린이 따봉이라는 양반은 이렇게도 정비하는구나 라고 그냥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잣대로 그냥 뭐 이 현상 이렇게 하더라 나는 저렇게 써야지 뭐 그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사정과 장비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뜯을 수 있는 부속들은 뜯어내고 주기해 준 다음에 물로 세척하고 중성세제로 거품을 내 가지고 지울 수 있는 얼룩. 저는 PB는 안 쓰고 싶어요. 일단 제가 PB 이용해 가지고 다리가 바로 녹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PB 안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틈새를 풀어줄 거예요. 이게 에어건을 풀어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납땜된 다리 사이로 물하고 거품이 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건조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못 찾으실 거예요. 컴프레셔를 불어보면 아세요. 여기서 불었는데 여기서 축축해져 있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여기 다 닦아놓고 여기 그냥 바람만 불었는데 여기가 축축한 경우가 있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영리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컴프레서는 써주는 게 좋고 여건이 안 되면은 거품 낼 때 정말 주의하시고 헹굴 때 정말 주의하시고 만약에 거품 질량이 1을 치면은 헹굼을 한 3, 4 정도로 하세요. 정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욕조에다가 물도 담아놓고 첨벙첨벙 넣었다 뺐다 막 넣어서 흔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석유찌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컴프레셔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자제품은 말린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군대 있을 때 아무 장비 없이 드라이버하고 세제만으로도 고장난 프리스를 고친 적이 있었거든요. 참, 정말 전자제품이라는 게 그게 신기해요. 물로 헹구기만 해도 웬만하면 살아나요. 그러면 정리하고 제가 한번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기판에서 롬 IC를 제거를 할 거예요. 롬을 제거하기 전에 주기를 대충 해줄 거예요. 이거는 세제 작업해서 지워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임의로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어디 사진 촬영해 놓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IC를 뽑을 때 이렇게 생긴 IC 뽑는 장비가 있어요. 이거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은 6,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구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제대로 안 뽑혔네요. 보통 깔끔하게 뽑히는데 다리가 휘었어요. 이런 거는 목로즈로 조심조심 풀어주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 안 한 것만 못한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는 정말 신중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뽑게 되면은 패인 자국이 있어요. 상단에. 이게 상단이란 뜻이고, 기판 슬릿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쪽인데 이게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까 같은 툴을 쓰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는 없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조심조심 신중하게 주세요. 이게 만약 깨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열 고착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먼지가 증삭되면서 완전히 붙으면은 아까처럼 제대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농로주로 잡아주시면 돼요. 절대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째 보면 컨텐츠로 쓰라고 이렇게 찌그러진 걸 수도 있겠네요. 항상 장비를 쓸 수 있는 건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가 어느 정도 정렬이 됐죠. 넣을 때는 조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주는 이유가 이 사이, 홈 사이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CPS 같은 경우는 이거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거든요. 자리 옮기겠습니다. 자리 옮겼습니다. 이제 물 세척을 할 건데, 물 세척하기 전에 이 다리를 쇼트를 시켜줄 거예요. 금속인데 금속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쇼트를 시켜줘요. 뭐 드라이버 같은 공구 쓰면 좋은데 그냥 저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비를 예시라고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꼭 굳이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감하게 물 줄 거예요. 솔로 그냥 가볍게 막 훑어만 주세요. 소자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는 펴가지고 물길이 거품하고 물길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앰프 리피터 주변에는 항상 부품들이 콘덴서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세정을 해주시고 헹구는 것도 똑같이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이제 IC를 제거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도 잘 문질러 주세요. 이제 대략적으로 겉에 큰 먼지를 물로 헹궈낸 다음에 거품을 내줘요. PCB에 바로 거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보통 망쳤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손세제를 주전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쓰는데 뭐 브랜드 같은 거 딱히 따질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업소용 거를 사가지고 18리터 말통을 쓰거든요. 용량 같은 경우는 자기 경험치대로 적당히 2mm를 쓰시면 됩니다. 헹구는 것만 잘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그 계란 노른자 터트리듯이 거품 미리 내주세요. 그리고 이 거품을 기판에 옮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판 원위치하고 기판에 거품을 떨어뜨려서 문질러 줄 거예요. 거품이 모자란데 생각하면 나중에 또 다시 거품을 한 번 더 하거나 새로 교환하시면 돼요. 주로 대부분 보면은 자기장이 일으키는 부분들이 먼지가 많습니다. 브러쉬의 방향에 따라서 씻기는 부분이 있고 안 씻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도로 한 번씩 붓의 방향 바꿔줘가면서 세정을 해주세요.
다른 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은 앰프 리피터랑 콘덴서 있는 자리는 틈이 좁고 붓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두세 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남은 것들 다른 데다 좀 뿌려줄게요. 보통 저는 두세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콘덴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제거해주고 세척한 뒤에 전부 새로 끼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단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이 작업은 집에서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여건 달아가지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컴프레서가 없는 경우에는 물에 입수시켜가지고 첨벙첨벙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있어야겠네요. 뜯어오면. 중요한 거는 소자와 PCB 사이에 세세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겁니다. 방법은 각자가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딱 정해진 답이라는 게 있어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거품이 내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헹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시면 더 좋아요. 번거롭지만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 물 자체가 부정물이 좀 있거든요. 헹구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긴 할 수 있어요. 다만 콘덴서에 잘게 주는 것들은 가장 가해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스피커가 손상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기 좋아요. 이게 다 어릴 때 추억이 같습니다. 물을 이제 수분 만큼 최대한 끓여주세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한번 뒤집어 주고 또 한 30분 지나면 뒤집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PCB 기판을 다 건조를 해 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기존의 PCB 다리는 제거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 가운데 그 기판의 부하를 처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추가로 더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앰프 리피터, 여기에도 방열판하고 써멀 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방열 대책을 더 세워줄 거예요. 보통은 PCB 다리를 4개를 놓곤 하는데 저는 총 7군데를 놔줄 거예요. 추가로 하나, 둘, 가운데 셋, 그래서 총 7개를 놔줄 겁니다. 사실상 뭐 자기 만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이프 기판 같은 경우에는 PCB 다리 놓을 자리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다른 기판들은 놓을 자리가 딱 4군데밖에 없는 데다가 면적까지 넓어가지고 무게 부하가 중간은 너무 처지거든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롬 RC가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굳이 없어도 되는데 롬 RC는 잔뜩 있는데 기판 다리 놓을 자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곤란하죠. 확실히 중앙에 PCB 다리 놓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항상 이제 동그랗게 패인 부분이 통일되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뺄 때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넣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앰프 리피터 같은 경우는 나사를 일단 풀어야 돼요. 앰프 리피터의 방열판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뜨는 부분을 와셔로 채워줄 겁니다. 볼트를 바꿔야겠어요. 볼트가 너무 짧습니다. 순정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게 진동을 받는 부속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 와셔는 해주지 않을 겁니다. 사시대를 맞으면 귀찮아서요.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나의 작업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잔마 슬롯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하지만 업체에서 오래 끼는 걸 보면은 5V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5V 이쪽에 부하가 커요.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버튼 A, B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가분층이 생성이 돼가지고 다른 슬롯에 옮겨 꽂았을 때 접점이 올바르지가 않아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게 일단 첨번사포예요. 가볍게 한 방향으로 긁어줄 거예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가분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벗겨지지 못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분층이 세게 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긁어보면은 사포로 긁어보면 딱 깔끔하게 벗겨진 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해보시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방향으로만 밀어주세요. 좌우로 막 긁게 되면은 그게 좋진 않습니다. 모양의 컴파운드질 한다는 느낌으로 한 방향으로. 네, 됐습니다. 이게 정비가 끝나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